브라질에서 경미로 나온 항공모함을 사서 복도나 이어도 등에 갖다 놓고 사용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빗발치자 일본과 중국에서 난리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한국에서 더욱 좋은 방안이 나와 충격받은 이유는 뭘까요? 본 내용은 국가와 무관합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사기밀 뉴스테이지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대한민국에서 폐항공모함을 독도 등에 배치를 하자고 하자 중국과 일본 등에서 난리가 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준비되셨나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해외의 경매로 나온 항공모함을 매입해서 독도에 정박시키고 군사용 활주로로 사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와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브라질에서는 프랑스산 항공모함 상파울루함이 경매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무려 15억 원의 입찰가가 정해진 것인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이 상파울루함을 사들여서 독도와 이어도에 정박시켜놓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자는 구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항공모함은 지난 2010년 초 인도에 낙찰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보다 더 나은 구상이 나오고 있어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매각 플러그드 공법입니다. 미국에서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온 공법으로 운영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항공모함 대신에 활주로를 거대한 부유물로 만들어 사용한다는 공법입니다. 실제 일본과 미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나온 구상과 계획이며 일본은 이착륙 실험까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메가 플랜트 공법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무려 1마일이 넘는 매각 앞으로 틀을 만들어 실전 배치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비용 소모가 많은 항공모함 건조 대신 독도와 이어도 경렬비 열도 등의 매각 플러드를 배치하여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매각 노스는 이러저러한 장점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사기밀 뉴스TV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길이 제한이 없어 항공기 이착륙이 매우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항공모함은 길이가 가장 긴 항공모함도 330m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이착륙을 위해서는 어뢰 스핀 기어와 캐터펄트가 꼭 필요한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 기술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유력한 부지로는 독도, 울릉도, 이어도, 화랑도, 경렬비 열도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만약 실전 배치가 될 경우 항공모함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국도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전략 구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 같은 이웃 국가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논의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대형 국가들에서 이러한 군비 증강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심하다고 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특히 일본에서는 한국 공군기가 독도 상공을 초계 비행을 하는 것만으로도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국군의 날에 우리의 포 15개의 공군기 부대가 독도 상공을 초계 비행한 것을 두고 일본 방위성과 외무성은 즉각 주일 한국 대사관 담당 무관과 담당 공사를 각각 불러 적극적으로 항의를 할 뿐 아니라 10년 안에 항공모함을 내적으로 증강할 것이고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기를 147대까지 확보할 것을 발표할 정도로 민첩하게 군사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퇴심하다고 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또 중국 역시 2030년 가제 대한민국을 중국의 영향권에 놓는다는 계획을 내놓으며 한국 네티즌 사이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자주적인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도서지역의 요새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중국과 대만 간의 무력 충돌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한반도 도서지역의 메가 클러스터 시설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중국의 관영 언론지 환구시보에서는 과거 중국과 인도 간이 전쟁이 났었을 때 사용되었던 선전포고의 의미가 담겨있는 표현이 담긴 보도를 내놓아 언제라도 전쟁이 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만과 중국이 무력 충돌이 나게 되면 제3차 세계대전급의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만의 중공군의 포탄이 떨어지는 순간 동아시아판 나토 조직체인 커드 동맹체인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자동으로 참전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만에서는 세계 6위의 군사대국인 대한민국 역시 대만을 도와주러 올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분석에 의하면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미국이 전쟁이 발생하면 한국이 무조건 참전해야 하는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 대만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한국이 무조건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만 현지에서도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 장제스 총통에 의해 한국의 독립 문제가 카이로 선언의 주요 의제로 올라와 독립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인 대만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이 자신들의 편에 서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의 분석대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작동해서 대한민국이 참전하게 될 경우 한반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서지역의 요새화는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바로 한반도의 해군력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만은 지난 한국전쟁 당시 최정예 부대를 파병할 준비를 마쳤으나 대만 역시 중공군의 위협을 받고 있던 터라 결국 참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과거의 일 때문에 한국 내부에서는 한국전에 참전하지도 않은 대만에 도주 파병을 해야 하는지 아직까지 논란이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만은 동아시아의 주요한 민주국가이며 한국 독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나라로서 대한민국에게는 매우 중요한 국가입니다. 결정적으로 미국이 참전하게 될 경우 한국 역시 참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반도의 서쪽 지역 그러니까 백령도부터 제주도로 이어지는 라인 바로 맞은편의 중국 해안에는 세계 최강의 해군으로 불리는 중국 북해함대가 산동반도의 칭다오시에 있고 제주도 근해의 닝보시에는 동해함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북해함대는 핵잠수함이 6척이나 있는 상황이어서 자칫 방심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서해안 지역은 우리나라 최대의 인구 밀집 지역이며 가장 자본의 밀도가 높은 곳이어서 대한민국이 양안 갈등 문제에 참여하게 될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된다. 바로 한반도의 해군력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만과 중국 간의 양안 갈등이 점점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항공모함의 건조도 중요하지만 당장 우리 국토를 보호할 방안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왜 블록딜 공법은 도서지역의 기지 건설을 위한 소사업이나 항공모함 건조 시간보다 더욱 빠르게 건조할 수 있습니다. 십수년이 걸리는 공항 건설 사업에 비해서 공사기간이 1년에서 2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뿐 아니라 토지 보상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아서 땅값이 비싸고 해양 플랜트 건조 능력이 우수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알맞은 공법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서해의 독도라고 불리는 경렬비열도는 지난 2014년 중국에서 매입을 시도했던 사건이고 최근 국회에서 국가지정전략항만으로 지정하자는 회의까지 개최될 만큼 안보상 중요한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결비열도의 내가 클로스가 건설될 경우 바로 인근의 평택 미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등과 함께 운영할 수 있어서 수도권 지역을 중국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최고 적재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특히 인근의 충청도 지역과 평택에는 대한민국 주력 사업인 반도체 공장들이 밀집해 있어서 무력 충돌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제1순위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경렬비열도의 내가 플로팅 공법으로 군군사기지로 활용 가능한 시설이 건조된다면 12년 안에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의 정세가 요동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국토의 요새화를 통해서 한민족의 영구적인 안위를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사기밀 뉴스TV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